버리자고 했던 상자 하나 열어보는 순간 며느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꾸린 삶의 냄새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정겨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촌스러움이 되기도 하지요. 김말순 여사, 올해 74.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그녀는 도시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어머니였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이 바람과 흙냄새 가득한 집이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며느리 은주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눈썹부터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또 장작 떼셨어요? 냄새 너무 심하네요. 은주는 손으로 코를 가리며 말했다. 말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그랜게. 오늘 날이 좀 쌀쌀하니께 난 괜찮은데. 하지만 은주는 부드럽게 웃지도 않았다. 괜찮긴요. 요즘 누가 장작 부를 때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이것도 치우셔야지. 아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말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을 때부터 직접 돌을 쌓고 한겨울밤 설이 내릴 때도 서로 손을 잡고 지켜온 곳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오래된 시골집일 뿐 며느리의 말투에는 말순의 지난 세월을 깎아내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 손등으로 앞치마만 문질렀다. 은주야, 밥은 먹었냐? 뭐 좀 해줄까? 그러자 은주는 재빨리 손을 저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면 또 기름 냄새 잔뜩 배잖아요. 그냥 저희 집 가서 먹을게요. 그 말에 말수는 손끝이 살짝 흔들렸다. 이 집의 부엌은 남편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벽을 올려 만든 곳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고 말순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장소였다. 아 그래잉. 그러면 잘 가거라이. 말순은 억지로 밝은 척 손을 흔들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차에 오르자마자 서둘러 문을 닫고 떠났다. 창문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시골 냄새가 들어올까봐.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시골 냄새라. 혼잣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말수는 몰랐다. 며느리 은주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선 그 냄새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냄새는 그저 장작 냄새가 아니었다. 그저 시골살이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말순의 과거 직업에서 나온 냄새였고 그 직업은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말순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벽 한쪽에서 오래된 나무 액자 하나가 떨어질 듯 흔들렸다.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이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지금과 달랐고 입은 옷도 지금의 촌스러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 속 그녀는 놀랍게도 한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말수는 액자를 쓰다듬었다. 이것만 봐도 은주가 기겁을 하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뒤집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시 숨겼다. 하지만 사람의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 며느리가 툭 내뱉은 한마디, 시골 냄새 난다는 말로 시작된 작은 금이 이제 아주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금이 터지는 순간 며느리 은주는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다. 며느리 은주는 시골에 올 때마다 표정이 굳었다. 남편인 준호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대충 웃어 넘기곤 했지만 말순에게는 그것이 더 아프게 와 닿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주말을 맞아 온다던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말순의 집을 둘러보며 속닥속닥 말했다. 여보, 집 냄새 진짜 심하지 않아? 조금 그러네. 장작불 냄새야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집 들어오면 바로 옷 세탁해야 돼. 말수는 대충 들리는 대화를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은주는 거실 한복판을 훑으며 곧장 말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거 좀 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요. 은주가 가리킨 것은 말순이 남편과 함께 만든 작은 목재 장식. 말순은 순간 손을 움켜쥐었다. 버리라고? 네. 인테리어가 너무 옛날 느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은주가 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지만 그 웃음은 말순의 가슴에 차가운 비늘처럼 스쳤다. 준호가 말렸다. 은주야, 엄마 거야. 두세요.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잖아. 은주가 정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말순에게는 추억이었고 세월이었고 남편과 함께한 삶의 기록이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장식품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고 안방으로 가져가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속으로만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애들 세상 사는 방식이 또 따로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은주는 시골집의 공기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보, 창문 좀 계속 열어놔. 냄새 빠져야지. 은주야,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서운해하셔. 은주는 투덜댔다. 아니, 왜 서운해요? 제가 말 안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말수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다 문득 은주의 시선이 찬장 위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은주는 찬장 위 묵직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어머니, 저건 뭐예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순간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건 별거 아니다. 열어봐도 돼요? 은주는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을 뻗었다. 말순은 재빨리 은주의 손을 막았다. 아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거요. 말순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다. 은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왜요? 무슨 거예요? 그냥 옛날에 쓰던 물건이요. 남편이랑 살 때 쓰던 것들이지. 말수는 최대한 담담한 척했지만 은주는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흠몬가 가리고 싶은 게 있나 보네. 가벼운 농담처럼 말했지만 말순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 상자 안에는 말순의 과거 직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남편조차 그걸 끝까지 말순의 비밀로 지켜주었고 말순도 다시는 꺼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은주의 태도는
그 비밀을 너무 쉽게 건드리고 있었다. 부부는 잠시 후 다시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어머니, 다음에 올게요. 은주의 말은 예의는 있었지만 단 1초의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 조심하고. 말수는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차가 떠난 뒤 말수는 오랫동안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시골 냄새.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말수는 찬장 위에 그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오래 놔뒀네. 언젠가는 들키겠지. 말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화장품 냄새와 머리핀, 화려한 천 조각들,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여러 장이 나왔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의 말순과 전혀 다른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말순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고 자신 있었고 반짝였다.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촌스러운 시골 안악이 아니었다. 그 순간 말수는 사진을 꼭 쥐고 중얼거렸다. 은주가 이걸 본다면 아마 기절하지. 그 말은 자조 같기도 경고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곧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은주는 말순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도 말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 은주의 표정과 말투가 마치 마음속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다. 정리 좀 하세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집에서 살아요. 냄새 때문에 옷이 다 배잖아요. 그 말들이 자꾸만 되풀이되어 머릿속을 울렸다. 하지만 말수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 은주가 상자를 보려고 했던 것. 상자 안에는 말순의 과거 직업과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이걸 불태워야 하나. 말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말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가장 빛나던 시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말순이 화려한 한복과 장식 머리, 반짝이는 악기 같은 무언가를 들고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말순. 지금은 시골 할머니지만 그때만큼은 누가 봐도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 적어둔 작은 글귀가 있었다. 국악단 메인 무용수 김말순. 말순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걸 누가 알겠냐? 은주는 알면 뭐라고 혀질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 은주가 다시 시골집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 저 다시 왔어요. 은주는 애매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말수는 놀랐지만 대충 웃으며 맞아주었다. 아이고, 뭐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냐? 그게 아니라 어제 찬장 위에 있던 상자 있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은주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거 정리해 드리려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셔서요. 도움 드리려고요. 도움? 말수는 그 말에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있었다. 은주는 정리라는 말을 자꾸 했다. 그녀에게 정리는 버림과 비슷한 말이었다. 됐다, 됐어. 그거 정리 안 해도 된다. 왜요? 뭐 특별한 거예요? 은주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웃었다. 평소에 멸시 섞인 태도와는 다른 어딘가 탐색하는 표정.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옛날 사진들이요. 별거 아니요. 옛날 사진? 어떤 거요? 그냥 젊을 때 찍은 거요. 그러자 은주가 대뜸 말했다. 어머니 젊을 때 사진이요? 그거 한번 보고 싶네요. 저 아는 사람 중에도 국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 말수는 화들짝 놀라 은주의 말을 끊었다. 아니다. 그거 볼 거 아닌디.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말순의 예민한 반응을 자세히 살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번져갔다. 국악? 아니면 뭐지?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순의 숨소리가 얕아졌다. 은주야, 그냥 옛날 물건인데. 은주는 해죽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저한테 숨기는 과거라도 있어요? 말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면 제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말순에게는 마치 정체를 밝히라는 강압처럼 들렸다. 은주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제 자신이 열어보려고 했던 찬장 위의 상자. 오늘 보니 그 자리에 없었다. 어머니, 응? 상자 어디로 치우셨어요? 안방에. 은주는 망설이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말수는 심장이 벌렁거렸다. 아, 은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별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제가 봐도 되죠? 말수는 은주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손을 슬쩍 뿌리며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대체 뭘 숨기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은주는 상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거 건들지 마라. 왜요? 그건 내 인생이요. 은주는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러다 도전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인생이면 저도 볼 권리 있죠. 제가 며느리잖아요. 멀쩡하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엔 무시와 궁금증이 뒤섞인 감정이 보였다. 그리고 은주는 결국 상자를 열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준호였다. 은주야, 그 상자 열지 마. 은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왜? 당신도 뭔데 그래?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건 어머니의 과거랑 관련된 거야. 은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과거? 그래. 그냥 우리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순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리고 은주는 상자와 말순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래요? 도대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둘 다 이렇게 난리예요? 그 순간 말순에 숨겨진 과거가 곧 폭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열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는 순간 은주의 손은 상자 바로 위에서 멈췄다. 말순은 두 손을 움켜쥔 채 작게 떨고 있었다.
준호는 서둘러 다가와 상자를 품듯 감싸 안았다. 은주야, 이건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 인생이 담긴 거라고. 하지만 은주는 그 말에 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 인생?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길래 이렇게들 감춰요? 말수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힘겹게 말했다. 그건 내 젊을 때 이야기여.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은주는 비웃음을 띄었다. 어머니, 젊을 때야 다들 뭐 좀 해보죠. 근데 그렇게 숨기는 건 뭔가 부끄럽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말순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그런 말투 쓰지 말고. 하지만 은주는 되려 표정을 굳혔다. 난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치밀하게 숨겼는지. 말수는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은주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갖고 가려던 거요. 이 말에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왜요? 왜 죽을 때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도대체 뭐길래?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야,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과거를 안 보려고 했어. 은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가 봐선 안 될 정도의 비밀이 있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보겠으면 봐라. 순간 준호가 놀라 엄마 하고 외쳤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숨길 힘도 없구나. 차라리 너도 알고 나도 마음을 내려놓을란다. 말수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은주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 있었다. 은주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춤을 추고 있는 젊은 말순의 모습이었다. 은주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에서 말순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표정은 지금의 말순과는 달리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가 중얼거렸다. 이게 어머니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젊을 때야. 지금이랑 완전 다르지?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딱 봐도 전문 무용수, 그것도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닌 프로 무대였다. 상자 안에는 도립국악단, 국립전통예술단, 이라고 적힌 프로그램 북이 있었다. 은주는 손이 떨렸다. 두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주요 출연진, 메인 무용수 김말순, 그리고 그 옆에는 관객들로 가득한 공연장 사진. 무대 중앙에서 젊은 말순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은주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가 국악단 메인 무용수? 말순은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잠깐 했던 거요. 별거 아니요. 그러자 준호가 나직하게 말했다. 잠깐이 아니지,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 엄마 그때 전설이었다고. 은주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전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죄다 노랗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젊은 예인 김말순, 올해 최고의 무대. 추만화로 관객을 올린다. 전통예술계의 보석 같은 존재.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말순 여사가, 저 소박한 시골 할머니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는 이게 단순한 취미나 사소한 비밀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말순은 한국 전통예술단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었다. 상자 맨 아래에서 은주는 작은 명찰을 발견했다. 국립예술단 수석 무용수. 은주는 그 명찰을 들고 말순을 바라봤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어머니 맞아요?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요. 은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어머니가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순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던 사람이었지. 한때는 아주 유명했었다. 은주는 이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아셨대. 엄마가 서울에서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은주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시골 아줌마 정도로 취급해왔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젊은 시절 수천 명의 박수를 받던 예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순은 상자 속 물건들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건 내 삶의 일부였지만 은주 너한테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멸시 섞인 시선으로 말순을 대했는지를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흔들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정지해 있었다. 은주는 여전히 손에 쥔 수석 무용수 명찰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말순은 작게 흔들리는 며느리의 어깨를 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은주야, 그만 봐라. 이제 됐다. 하지만 은주는 명찰을 내려놓지 못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걸 말한다고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냐. 은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숨이 떨려 나왔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셨는데 왜 아무 말도. 말순은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조용히 들여다봤다. 대단한 건 그때뿐이요. 내 인생도 결국은 내 시아버지 만나서 아이 낳고 농사 짓고 다시 평범하게 살았지. 은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숨막히게 다가왔다. 근데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워서요? 말순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부끄럽기는커녕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때지.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왜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시골 냄새 싫다 하고 내 집, 내 물건들 버리려고 하고 네가 내 젊은 날을 알아본들 내가 더 귀해지겠냐?
은주의 가슴이 울컥하고 뒤틀렸다. 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말수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나를 그냥 시골 사는 촌스러운 아줌마쯤으로 봤다. 그 말에 은주는 얼굴 전체가 굳어졌다. 말수는 계속 말했다. 네가 어르신이라고 존댓말은 했지만 너의 눈, 너의 표정, 너의 말투는 항상 이 집하고 나를 조금 아래로 보더라.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다고 상처가 안 나는 건 아니다.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옆에서 숨을 억누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말순의 시선이 멀어졌다. 그녀는 상자 속 가장 아래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고 그 속의 말수는 임신한 배를 감싸고 있었다. 너희 시아버지를 만났지.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남편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요. 사진 속 어린 말순의 눈은 너무도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무대 위도 좋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았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어. 은주는 조용히 내뱉었다. 근데 왜 이걸 저한테 숨기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주야, 너는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알면 더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긴 것도 있고.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너한테는 그냥 시골 사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게 편할 것 같았다. 은주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저 그렇게 불편해 보였어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눈은 나를 귀찮아했어. 그 말은 장작불보다 더 뜨겁게 은주의 가슴을 찔렀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떠올렸다. 냄새난다. 이런 집에서 누가 살아요? 버리세요. 그 모든 말이 말순에게는 그저 시시한 잔소리가 아니라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상처였다는 것을. 은주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죄송해요. 저 너무 몰랐어요. 말수는 말없이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화 대신 수십 년 동안 쌓인 체념이 있었다. 몰랐다면 이제 아는겨. 그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히는 조용한 꾸짖음이었다.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한테나 안 그래. 말순도 덧붙였다. 그래. 나는 너랑 끝까지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는겨. 은주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어머니, 저 진짜 몰랐어요. 말수는 그 눈물을 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 알면 됐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 뒤쪽에는 슬픔도 고마움도 아주 깊은 뜻도 있었다. 아직 그녀가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다. 은주는 아직 모른다. 말순이 상자를 숨긴 이유, 그녀가 과거를 묻어둔 이유는 남편 때문도 은주 때문도 아니다. 그건 오직 말순 자신과 관련된 가장 깊은 비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다음막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은주는 울먹이는 눈으로 상자 속 사진들과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느 것도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때 말수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은주야, 너한테는 이게 그냥 옛날 사진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이게 내 청춘이었어. 그 말은 마치 땅 깊은 곳에서 묵혀있다 올라오는 듯한 묵직한 떨림이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길을 그만두셨어요? 수석 무용수까지 되셨는데. 말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만두려 한 적은 없었지. 은주는 숨을 멈췄다. 그럼 말수는 사진을 쓸어내렸다. 그날이었어. 내가 마지막 무대에 섰던 날. 준호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들조차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사람들이 꽉 찬 공연장이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과거로 향하듯 점점 낮아졌다. 젊은 말순은 당시 국악단의 젊은 스타였다. 그녀가 무대에 서면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삼켰다. 그날도 대형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무대 뒤에서 갑자기 어지럽더라고. 말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졌어. 그녀는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며 손을 꽉 쥐었다. 그땐 몰랐어. 그게 아기가 찾아왔던 신호라는 걸.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준호? 준호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무대를 한 번 더 서면 아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그렇게 병원에서 말하더라고. 그때 그녀가 사랑한 사람, 준호의 아버지는 말순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당신 생명보다 소중한 무대는 없어. 그 말에 말순은 모든 걸 알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 갈림길을 마주했다. 무대냐, 가정이냐.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나는 준호 너를 지키기로 했어. 준호의 눈가가 젖어갔다. 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럼 어머니, 저희 남편 때문에?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남편 탓 아니다. 말순의 어조는 분명하고 강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걸 택한 거요. 은주는 그동안 쌓인 궁금증을 드디어 입 밖에 꺼냈다. 근데 그렇게 멋진 이야기를 왜 숨겼어요? 말수는 은주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사람들은 빛났던 과거보다 지금 못난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잖아.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꿰뚫었다. 내가 무대에서 빛났다고 해서 지금의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은 지금은 뭐 하는데? 그렇게 묻지.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은 시골 사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뭐 했다 하면 오히려 피곤해하더라. 그 말은 은주의 양심을 강하게 쳤다. 내가 너한테 국악단 출신이여 하고 말하면 너는 아마. 말수는 그동안 은주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냄새난다. 집 좀 버리세요. 이런 집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고 이어 말했다.
더 부담스러워 했을 거요. 아니면 더 무시했겠지. 은주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 그렇게 나빴어요? 말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나쁘진 않았다. 그냥 자기 힘든 대로 산 것뿐이지. 그 한마디는 은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말수는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유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적힌 글들이 있었다. 무대에 서고 싶다. 오늘도 몰래 춤을 춰봤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내 아들은 절대 내가 무대에 서던 사람이라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은주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다. 어머니, 평생 그리우셨던 거예요?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무대는 지금도 그립다. 그 말은 은주가 여태 본 적 없는 가장 솔직한 말순의 마음이었다. 은주의 눈물이 턱에서 떨어졌다. 어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저 너무너무 무례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주야, 사람은 몰라서 실수하는 게 더 많아. 너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에 은주는 더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주의 시선이 다시 상자 속 사진으로 향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말순, 전설이라 불릴 만큼 빛났던 젊은 시절.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것은 시골 냄새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었다. 은주는 더 이상 상자 속 사진을 볼 수 없었다. 눈물이 자꾸 고여서 글씨도 얼굴도 흐릿하게 번졌다. 어머니, 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말수는 묵묵히 은주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체념과 슬픔의 흔적만 있었다. 은주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젊을 때 조금 빛났던 거요. 지금은 그냥 늙은 사람이지. 그 말은 오히려 은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은주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은주야, 왜 그래? 은주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말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고, 왜 이러냐? 일어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는 거요. 하지만 은주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했던 말들 다 후회돼요. 말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에서 뽑아낸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저 어머니라는 사람을 모르고 아는 척하고 무시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제 불만만 말하고 집 냄새가 어쩌고 이런 거 버리라고 하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게 어머니의 추억인 줄도 모르고
말순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진 뒤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을 혼자 삼켜야 했던 말순이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은주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걸 보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은주야, 일어나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말도 조심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세월을 가볍게 봤어요. 그 순간 말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주의 손등을 덮었다. 너 처음으로 진짜 내 손 잡는구나. 그 말에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 이제야 봐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준호도 눈을 붉혔다. 은주야, 엄마는 시골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예인이었어.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말수는 당당했고 아름다웠고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은주가 여태껏 본 어떤 여자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 어머니가 그리워했던 무대 저도 함께 보고 싶어요. 말순의 눈이 크게 떴다. 뭐라고? 어머니가 서던 공연 영상, 사진들, 그 시절 이야기 다 듣고 싶어요. 그 말은 말순의 폐 안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묵혀있던 감정을 흔들었다. 지금 내 젊을 때 이야기를 너한테 해주라는 거요? 은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그 말이면 이제 용서가 되는 것 같다. 은주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순도 그 손을 잡았다. 그건 단순히 손을 맞잡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 잡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말순의 과거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지막 사실이 남아있다. 그 사실은 며느리 은주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이 될 것이고 가족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은주의 손 위에 말순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다. 세월의 다른 손등 위로 은주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말순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심장이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은주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 말 해준 거 참 고맙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상자 속 맨 아래의 한 종이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 그 종이는 그녀가 평생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무대보다도 명령서보다도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도 더 꺼내기 두려운 것이었다. 준호도 그 종이를 모르고 있었다. 은주가 말했다. 어머니, 상자 안에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시간의 얼룩이 배어 있었다. 말순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이건 내가 평생 숨긴 거요. 은주는 숨을 삼켰다. 준호도 얼굴이 굳었다. 마지막 비밀 떠나지 못한 이유. 말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말순 씨, 당신은 우리 단체가 필요합니다. 전국 투어 메인 무대 제안드립니다. 발신인 국악단 단장.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건 어머니가 국악단을 그만두신 뒤에 다시 복귀 제안받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난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받은 거요. 준호도 충격에 빠졌다. 그럼 엄마가 그만둔 건 강요가 아니었어? 말순의 눈가가 젖어갔다. 아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은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무대인데. 말수는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은주와 준호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때 너희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은주는 멈춰섰다. 시아버님? 그래. 병이 악화되고 있었어.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무대에 서라고 했지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없는 무대는 나한텐 의미가 없었어. 은주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옆에 남으신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평범하게 그 사람 밥이라도 해주면서 곁에서 보내주고 싶었어. 준호의 눈가도 뜨겁게 흔들렸다. 엄마, 아버지가 그랬구나. 말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그래서 나는 내 꿈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택했지.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수는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택한 것이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걸 저한테 왜 숨겼어요? 말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그걸 들으면 내가 불쌍해 보일까봐. 은주는 다시 울음을 삼켰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말순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그 말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가족의 재탄생. 은주는 두 손으로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어머니의 무대가 되어드릴게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평생 들려주지 못했던 얘기들, 무대에서 못 보여준 춤들, 그거 저한테 다 보여주세요. 말순의 눈이 크게 떴다. 네가 그걸 왜 보고 싶어 하냐?
은주는 눈물에 젖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궁금해요. 말수는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드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준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어. 엄마의 무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말수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보자. 마지막 장면 말순의 춤. 며칠 뒤 말순의 집 작은 마루에는 상자 속 오래된 음악 테이프가 올려졌다. 준호는 캠코더를 켰다. 은주는 음악을 플레이했다. 그리고 말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치맛자락을 잡았다. 나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은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잘 추셔도 좋고 못 추셔도 좋아요. 그냥 어머니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세요. 음악이 흘러나왔다. 느리고 은은하고 고요한 국악 선율. 말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어깨도 굳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몸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허리가 펴졌고 손끝이 살아났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말수는 정말로 무대의 사람이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그녀는 무대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다. 준호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멋있다. 춤이 끝나고 말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은주는 눈물이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말순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이제야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구나. 은주는 말순에게 다가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말순을 꼭 안아주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손 놓지 않을게요. 말순은 은주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하자.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